제목은 이제 ICML 2020에 나온 Why Bigger is not always better? Finite and Infinite Neural Network인데,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지금 읽은 게 아니라 거의 한 5개월 전인가? 7월인가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는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 어, 먼저 얘 이제 abstract하고 introduction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theoretical하게 뉴럴넷을 wide하게 쌓으면은 infinite라고 써있죠 여기. 그러니까 wide를 infinite하게 hidden dimension을 확 늘려버리면은 얘가 GP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닐 레드포드의 94년 논문에 아마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럴넷은 와이드하게 넓히면은 GP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구글 리서치에서 2017년인가 2018년 이쯤에 막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뉴럴넷이 GP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쓰신 분이 어디 교수님이었는지 까먹었는데 이분이 그런 모델들을 써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지 않았는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뭐 기본적으로 GP, 그러니까 베이지안 인퍼런스 스타일로 뉴럴넷을 쓰는 것은 플렉서빌리티가 없다. 그리고 사실 딥뉴럴넷의 파워풀한 점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인데 전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성능이 좋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네, 뭐 여기 똑같은 얘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preliminary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prior for infinite network라는 게 이게 아마 제 기억에 94년 논문이었나?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 히든 레이어의 그러니까 이 넓이가 n이고 l만큼 쌓을 수 있다고 할 때 얘는 밑에 보면은 W와 B가 그러니까 우리의 weight과 bias가 independent randomly drawn 한다는 어떤 그 베이지안 넷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은 각 레이어는 제로메인과 베리언스를 갖는다. 그리고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래서 이것들을 쌓으면 GP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수식을 보면 훨씬 잘 이해가 갈 텐데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W가 어떤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들어온 애고 얘도 들어온 애라고 할 때 얘는 고정값이고요. 이걸 썸메이션 하면 그때 이게 이 K가 인피니트 하다면 센트럴 리밋 디어럼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계속 쌓으면은 이제 GP가 된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속 그 똑같은 내용이고 그때 뭐 우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커널을 통해서 또 커널을 보고 뭐 인과 베리언스를 계속해서 커널을 구해 나가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때 이제 이게 구글 리서치 논문인데 Deep Neural Net as Gaussian Process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일단 여기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어떤 레즈넷을 주로 예시로 드는데요. 레즈넷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나 타이치로 넣고 여기 보면 파라미터를 뭐 무한개, 뭐 히든을 쭉 늘리고 위스를 좀 쭉 늘리고 이러죠. 그래서 아까 그 세팅처럼 그 와이드하게 쌓았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갭도 떨어지고 실제로 뭐 에러도 되게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임프리컬하게 우리가 깊게 쌓고 넓게 쌓는 것이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탄H 같은 경우에는 뭐 시그모이드만큼은 아니지만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일어났겠죠. 어쨌든 그래서 깊게 쌓는 게 생각보다 성능이 되게 좋아. 제너럴라이제이션 갭도 떨어져 라는 걸 이제 모티브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무한계를 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는 거고 그때 요 닐 레드포드의
그 GP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성질인 거겠죠. 왜냐하면 네, 왜 좋냐면 이그젝트 베이지한 인퍼런스가 가능하죠. 클로즈드 폼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트레인 할 필요 없이 무한으로 쌓으면 트레인이 안 되는데 원래 이론상 그럴 필요 없이 클로즈드 폼으로 그냥 GP를 계산한다면 베이지한 인퍼런스 때려버리면 좋고 또 심지어 SGD 같이 이렇게 트레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뭐가 나오죠? 베리언스도 나오죠. GP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베이지안 인프런스를 퍼폼하는 게 너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이런 논문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글 리서치에서 쓴 논문의 내용인데 이거 그냥 다 GP로 이제 베이지안 인프런스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그냥 커널만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네트워크마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GP 하는 거랑 다르게 네, 여기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 붙어 있으니까 얘가 렐루냐 타네이치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렐루 커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논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렐루 커널 이렇게 나오고 그냥 얘로 베이지안 인퍼런스 때리면은 딥 뉴럴넷을 와이드하게 쌓은 GP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뉴럴넷을 딥하게 쌓았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베이지안 인프런스를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그젝 인퍼런스가 가능하고 베리언스도 측정이 가능하고 뭐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2020년에 ICML에 나온 이 Why Bigger is not always better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얘는 우리 사이트 디심 질문 있는데, 그러니까 딥뉴럴넷을 베이지안 그 GP로 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베이지안 딥뉴럴넷을 그 GP로 풀 수 있는데 딥뉴럴넷으로 푸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레이어별로 그냥 GP라고 보는 거야? 레이어를 타임으로 봤을 때 그냥 GP라고 보는 그 시각만 갖는 거지? 레이어를 GP를 보고 걔를 GP로 푸는 거지. 뉴럴넷 자체. 아, GP로 푸는 거야? 결국 GP로 푸는 거야. GP로 인퍼런스 하는 거야, 그냥. 아, 커널을 계속 쌓는 거잖아. 그 커널을 계속 구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음, 해서 하는 거야. 음,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이 논문이 나오는데 여기 써있죠. This seems surprising because to our knowledge there are no reports of wider network degrading. 그러니까 그 와이더 네트워크가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디그레이딩 한다는 게 리포트된 적도 없고 이그젝 베이지안 인퍼런스도 좋고 옵티멀일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베리언스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프라이어만 어큐레트하다면은 정말 좋은 거니까 seems surprising다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GP 스타일로 이제 뉴럴넷을 인프루언스 한 게 픽스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전혀 안 돼서 딥 뉴럴넷의 장점을 하나도 못 가져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사실 이거 4개월 전에 읽어서 앞에도 말했지만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읽을 때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읽으니까 거의 안 읽히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똑바로 잘 못해갖고 좀 생략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너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rivate on Kernel Flexibility인데요. 여기서 수식은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뭐냐면 얘가 그 우리가 이렇게 와이드 뉴럴 네트워크를 쌓아서 GP처럼 인퍼런스 했을 때 그 각 커널의 베리언스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널의 베리언스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그 의미가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커널 자체에 표현력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서. 근데 그때 찍어봤는데 이 커널의 베리언스는 맨 첫 단에 그 그러니까 커널 또는 코베리언스에 여기 앞에 n분의 l 플러스 1이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 n은 그 히든의 개수고 l은 레이어를 깊게 쌓는 그 레이어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이어를 깊게 쌓을수록 표현력은 늘어나는데
히든을 또 넓히면은 편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티어리티컬한 바운드와 샘플, 실제로 실험해본 샘플 바운드를 싹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베리언스가 레이어가 한 단 쌓았을 때는 베리언스가 네, 작죠? 많이 작죠? 근데 레이어를 깊게 쌓을수록 베리언스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n은 이 히든 개수고요. 반대로 n을 고정해 놓고 레이어를 이걸로 봐야 되요 n을 고정해 놓고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은 깊게 쌓일수록 이제 베리언스가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n을 고정해 놓고, 그러니까 레이어를 고정해 놓고 n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베리언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요게 리니어하죠? 지금 둘 다 리니어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수식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깊게 쌓으면 좋지만 넓게 넓히는 거는 커널에 대해서 플렉서빌리티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널로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다음에 포스트 리뷰는 커널 플렉서빌리티인데 이것도 사실 수식을 쫙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증명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n 그러니까 넓이가 그러니까 히든이 넓어지면은 막단의 커널과 첫 번째 커널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걸로 치면 이 n이 엄청 늘어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약에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x가 있고 y가 있다고 치면은 x로 처음에 커널을 만들면서 GP를 하잖아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하고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맨 끝단에 커널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GP를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커널이 맨 마지막 단 커널이 나오겠죠. KL이. 이 KL이 사실 누구랑 비슷해야 되는 거냐면 Y로 만든 커널과 비슷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KL로 Y 값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야 코릴레이션이 높아야 좋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N을 깊게 넓히면은 얘가 안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KL이 그대로 K0와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K0가 계속 가면서 KL이 되면 KL이 Y와 Y의 커널과 비슷해지고 실제로도 이게 이 포스테리어 뷰의 증명을 보면은 그렇게 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네 수식이 25번처럼 나왔고 이게 결과적으로 KL이 KL 플러스 1가 똑같아지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n이 무한히 많을 때는 KL이 KL 플러스 1가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K0와 똑같아져요. K0와 똑같아지면 인풋에서 픽스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표현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증명돼 있고, 이게 이제 그거의 되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실험인데, 첫 번째로 A의 탑이 뭐냐면 A 탑이 레즈넷과 인피니트 네트워크의 커널 간의 각 단에서의 코릴레이션을 살펴본 거예요. 커널과 레즈넷으로 만든 레즈넷 레이어와의 코릴레이션인데 0F옥일 때가 저 맨 위에 1.0에 있는 흐릿탄선이 이제 0일 F옥이 0. 그러니까 레즈넷이 트레인되지 않았을 때고 여기 색깔이 있는 게 이제 레즈넷이 트레인됐을 때인데 살펴보면은 인피니 커널과 트레인되지 않은 레즈넷 블록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사실 당연한 게 커널 아까 우리가 본 거에 따르면은 인피니 커널은 인풋 데이터랑 결국 똑같다는 얘기거든. K0니까. 인풋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랑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트레인 되지 않은 애랑 똑같은 거고 트레인 되기 시작하면은 확 달라지죠. 인피니 커널과. 그리고 그 밑에 그 A의 밑에 발음은 아웃풋 커널. 이게 이제 그 Y로 만든 실제 우리 정답이겠죠. 정답과 그 레즈넷 블록 간의 이제 코릴레이션을 본 건데 트레인되지 않은 레즈넷 블록과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겠죠. 반면 트레인 되기 시작하면은 아웃풋 커널과도 이제 코릴레이션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된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반대로 GP처럼 한 애들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여기 10번 실험이 되게 인상적인 실험인데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각 인피니트 네트워크와
그 레즈넷 블록 트레인 시키지 않은 것에 여기가 맨 처음에 여기가 아이겐밸류 스펙트럼을 본 거예요. 그때 아이겐밸류의 개수 또는 뭐 그냥 랭크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랭크 개수가 랭크 개수가 아니라 랭크가 증가할수록 잠시만요. 이거 표가 살짝 해석이 안 돼서 아이겐밸류와 각 칼럼이다. 각 칼럼과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겐밸류의 값을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랭크가 많아지는데 아이겐밸류가 매우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트레인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그냥 리니어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트레이닝 된 애를 보면 이 빨간 색깔 실제로 이거는 이 초록색은 워낙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클래스가 10개 있는 Y 데이터 그러니까 Y거든요. 이 초록색이 Y예요. Y. 그러니까 이 초록색은 Y의 아이겐밸류를 찍어보고 근데 Y의 클래스가 10개면은 당연히 얘도 랭크가 10개 정도 나오고 이때 아이겐밸류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때 트레인된 빨간색 얘를 보면은 거의 이 Y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단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매트릭스의 랭크 수는 10개면 충분하죠. 왜냐면 클래스가 10개니까. 그리고 걔네들의 아이겐밸류 값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트레인된 애는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죠. 반면에 트레인되지 않은 애들은 거의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GP 스타일로 이렇게 쌓은 거는 그러니까 N이 넓으면은 이런 걸 못 잡아낸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파워 자체가 떨어진다. 반면 레즈넷 같이 트레인된 뉴럴 네트워크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있어서 여기서 끝에서 보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 매트릭스도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 실험 내용이고, 네. 그래서 컨클루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바로 컨클루전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래서 저 GP 스타일의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뭐 컨클루전 보면은 인피니트 네트워크가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인피니트하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인피니트하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자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뉴럴넷의 장점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논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뭐죠? 다 내용을 까먹어서 너무 생략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이 저자의 결론은 적당한 너비가 필요하다는 건가? 뉴럴넷을 만들 때. 이게 이제 트레인되면 상관이 없고 음, 그 뉴럴넷을 사실 트레인 시키면 별 상관이 없는 거고 너비라는 건 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제시한 것처럼 뉴럴넷을 인피니트하게 쌓고 베이지안 인퍼런스로 GP 스타일을 풀어버리는 거는 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GP 스타일로 했을 때. GP 스타일을 했을 때 어, 트레인 시키면은 별 상관없어. 음, 왜냐면 레슨넷도 지금 이거 넓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이 네트워크의 모티베이션은 요거야. 그러니까 레즈넷과 같은 모델들을 넓게 쌓은 거지. 넓게 쌓았더니 잘 됐어. 제너레이션 갭이 여기 보면 지금 떨어지잖아. 넓게 음, 쌓일수록. 여기 파라미터 많아서 떨어져. 그러니까 넓게 쌓으면 좋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넓게 쌓을 수 있지? 뭐 어떻게 하면 우리 GPU 컴퓨팅이나 뭐 실질적으로 트레인이 안 되는 상황을 극복하고서라도 넓게 쌓을 수 있지 했더니 넓게 뉴런에서 넓게 쌓으면은 이게 GP랑 똑같다네? 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럼 GP라면은 우리가 GPR 돌리듯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하듯이 그냥 아날리티컬한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트레인을 안 시키고 그냥 그렇게 풀었던 거야. 그렇게 제안한 거지 이 논문은 딥 뉴럴 네트워크 에즈 가우시안 프로세스. 근데 트레인이라는 게 그 SGD 사용해서 하는 거. SG 트레인 안 시키고 어, 맞아. 근데 여기서 나온 논문은요. 니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딥뉴럴의 장점을 다 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나온 거지. 커널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된다고 보였으니까. 커널이 니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인풋이야. 니네 커널 그냥 데이터 인풋이야. 이런 거야. 응, 근데 나 궁금한 게 보통 응, GPR 할 때는 각 응, 타임 스텝별로 X, Y가 주어지고 그거를 GP로 그 피팅하는 거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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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뉴럴넷을 GP로 어떻게 응. 핏해? 그 각 레이어별로 그 값이 없잖아.
Y가 없다는 말인가? 언노운이잖아 다. 어떻게 하더라?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뭐 이렇게 컨을 만들어서 하긴 하더라고. 근데 이거 응, 너무 읽어봐. 딥 뉴럴 네트워크까지 가우시안 프로세스. 아, 기억이 안 나. 이거 아, 너무 오래전에 읽었어.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이 없으면 공유 중지 누르겠습니다.